요즘 들어 괜히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걸핏하면 한숨이 나오고 예전처럼 웃음도 줄어든 자신을 발견할 때, 아,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진 않나요?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울과 무기력, 계속되는 피로감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속 화학물질이 균형을 잃었거나 호르몬이 줄어들었거나 아주 작은 영양소 하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불편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답답한 피로와 무기력의 정체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활력을 되찾을 방법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 우울과 무기력,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경험, 바로 우울과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괜히 마음까지 가라앉고 예전에 즐겁던 일들도 시큰둥하게만 다가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히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면 작은 불편으로 끝날 일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과 무기력을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내가 기운을 차려야지 하면서 버티려고만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 속 화학물질, 호르몬, 영양소, 생활습관, 그리고 숨은 질환까지 몸 전체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즉,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보내는 종합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가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무기력과 피로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심히 지나치면 회복이 더디고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은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스스로는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은 거라 생각했지만 병원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의욕이 사라지며 우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나니 이전처럼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분들은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기분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뇌의 기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기분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은 영양소 부족이 큰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피로, 우울, 무기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이런 증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곧바로 삶의 질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의욕이 사라지면
내일의 건강 관리도 놓치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고립이 찾아오고 병은 더 빨리 진행되며 회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마음이 자꾸 무겁게 가라앉는다면 절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시간에는 이 신호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원인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뇌 속 화학물질 불균형, 호르몬 변화, 영양 결핍,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숨은 질환들까지 왜 우리가 우울과 무기력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우울과 무기력은 결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라고 알려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뇌 속 화학물질의 불균형. 우리가 흔히 기분이 가라앉는다, 의욕이 없다, 괜히 모든 게 귀찮다라고 말할 때 그 원인을 단순히 성격이나 마음가짐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뇌 속 화학물질, 즉 신경전달물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물질들이 균형을 잘 이뤄야만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세 가지가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른데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이유 없는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먼저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불안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요. 햇볕을 쬐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도 세로토닌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걱정에도 쉽게 불안해지며 결국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겨울철에 해가 짧아질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로 세로토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를 할 때 즐거움이 느껴졌다면 그건 도파민이 잘 분비된 덕분입니다. 그러나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예전에 재미있던 일도 시시해지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이 물질은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처럼 우리 몸이 상황에 맞게 에너지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부족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이 안 되며 머릿속이 멍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분비되면 불안과 초조가 심해져 불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의욕도 생기며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깨지면 우울, 불안, 무기력이 연이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 기운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점점 잦아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우울증 환자의 뇌를 분석해보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러분이 느끼는 무기력과 우울은 절대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뇌 속 화학물질이 부족해서 생긴 의학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학물질의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햇빛과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20분 이상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만 해도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있을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둘째,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은 두부, 콩, 바나나, 견과류에 풍부하고 도파민의 원료인 타이로신은 달걀, 치즈, 생선, 닭고기에 많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뇌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식사라는 관점에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부족하다면 뇌 속 화학물질을 보충하는 약물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억지로 기분을 바꾸는 약이 아니라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채워주는 약입니다. 물론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울과 무기력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속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몸의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뇌 속 화학물질 불균형이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게 영향을 주는 갑상선, 부신, 그리고 성호르몬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호르몬의 숨은 영향.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르몬은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율합니다. 밥을 먹고 에너지로 바꾸는 것,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는 것까지 모두 호르몬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균형이 흔들리면 몸이 쉽게 지치고 마음은 가라앉으며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갑상선 호르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앞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우리 몸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엔진이 잘 돌아가야 차가 달리듯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해야 우리 몸이 활기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대사가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체중이 늘고 마음까지 가라앉지요. 실제로 우울증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다가 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 예전처럼 기운이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작은 기관의 변화였던 겁니다. 다음은 부신 호르몬, 그 중에서도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지켜주는 호르몬입니다. 적당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신이 지쳐서 호르몬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며 늘 무기력해집니다. 흔히 부신 피로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마음까지 우울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 대표적인데요.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뇌와 마음,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여성은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밤에 잠을 설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며 이유 없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지만 사실은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남성 갱년기라고 불리는 안드로포즈가 찾아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며 의욕이 줄고 몸도 무거워집니다. 근육은 줄고 뱃살은 늘면서 마음까지 가라앉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르몬은 우리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행히 혈액 검사만으로도 갑상선, 부신, 성호르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치료나 보충 요법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남성의 호르몬을 돕고 여성에게도 뼈와 근육을 지켜줍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호르몬 균형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4. 영양 결핍이 부르는 우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과 무기력, 이 두 가지가 단순히 마음이나 정신적인 이유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영양 결핍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밥, 채소, 고기, 생선, 과일,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연료이자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우울감과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진 것이 비타민 D입니다. 흔히 뼈 건강에만 필요한 영양소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비타민 D는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쬐 때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처럼 햇빛을 잘 쬐 수 없는 계절에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납니다. 이를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에도 비타민 D 부족이 있습니다. 햇빛을 자주 쬐고 부족하다면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챙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 B6, B12 같은 영양소들은 뇌가 에너지를 만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우울감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시니어분들 중에 자꾸 깜빡깜빡한다, 의욕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분들 가운데 비타민 B12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에 풍부하기 때문에 한쪽 음식만 먹는 편식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흔히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뇌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매일 챙겨 먹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면 피가 몸 구석구석 산소를 잘 공급하지 못해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여성분들 중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우울감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또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데 부족하면 불안하고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이유 없이 불안하다, 밤에 뒤척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울과 무기력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작은 영양소 하나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만 반복적으로 드시는 편식 습관은 피하시고 다양한 채소, 과일, 단백질, 생선을 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음식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채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의사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행하는 영양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은 영양 결핍이 어떻게 우울과 무기력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고 기분이 자꾸 가라앉는다면
내가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 먹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영양소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활력을 다시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수면의 함정.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바로 생활 습관과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깨지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와 몸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에너지를 다시 충전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뇌의 균형이 깨지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줄어들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결국 우울과 무기력이 점점 심해지지요.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줄고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생활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식사 시간을 제때 지키지 않는 습관, 지나친 카페인과 음주, 스마트폰 과사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낮에 기운을 내려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시다 보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결국 다음 날 더 피곤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늦은 밤까지 들여다보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해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지쳐서 무기력과 우울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침실은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도 필수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햇빛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됩니다. 또 하나,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햇빛을 쬐는 습관이 우울과 무기력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끼니를 제때 챙기고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을 골고루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의 균형이 좋아지고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특별한 사건이나 큰 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특히 수면과 생활 리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면 내 생활 습관이 혹시 무너져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 숨은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 바로 숨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생활 습관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질환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와 의욕 저하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혈액 속의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인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에너지가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몸에서 잘 쓰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늘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며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기분 변화가 심해져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며 쉽게 피곤합니다. 또 심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로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신장과 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다리가 잘 붓고 간이 나빠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항상 무거운 피로가 따라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곤과 무기력, 우울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증상을 단순히 노화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갑상선 문제로 인해 삶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울과 무기력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속 숨은 질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들이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많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쉽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반대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며 방치하면 어느 순간 큰 병이 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 그리고 우울은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앞서 우울과 무기력의 원인이 단순히 마음 문제가 아니라 뇌 속 화학물질, 호르몬 변화, 영양 결핍, 생활 습관, 그리고 숨은 질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햇빛을 쬐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비타민 D를 만들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20분만 햇빛을 쬐어도 기분이 한결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만 해도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달라집니다. 꾸준한 운동은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처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채소, 과일, 좋은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면 뇌 속 화학물질과 호르몬이 균형을 찾습니다. 특히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잠깐은 기분을 올려주지만 금세 혈당을 떨어뜨려 더 큰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매 끼니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약을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음식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리듬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뇌와 몸에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기분을 더 가라앉게 만듭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숙면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혼자만 있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괜히 귀찮다, 나가지 말자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더 나가야 합니다. 경로당, 동호회, 교회나 성당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우울과 무기력은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돌보기입니다.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마음 챙김 활동은 뇌를 차분하게 하고 불안을 낮춥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일기 쓰기나 감사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생활 습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물 치료는 단순히 기분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뇌 속 물질을 채워주는 치료입니다. 숨은 질환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우울과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뇌 속의 화학물질, 호르몬의 변화, 작은 영양소의 부족, 생활 습관과 수면의 불균형, 그리고 숨어있는 질환까지 모두가 우리 몸이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호일 때 귀 기울이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다시 웃고 활력을 되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작은 습관, 제때 챙겨 먹는 한 끼 식사,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밝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몸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 내가 귀 기울일 시간이다. 바로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희망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